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생긴 뒤 1년 동안 약 2만 건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세 사기는 전국 대도시로 확산되는데요. 다세대 주택과 청년층의 피해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지난 1년 동안의 전세 사기 피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심의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2만 5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는 이 중 19,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규모로 보면 3억 원 이하 주택이 97%였는데 1억 원 이하가 42%, 1억에서 2억 원 이하가 40.7%, 2억에서 3억 원 이하가 14.5%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전세 사기 피해의 60.7%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대전과 부산에서도 각각 13.2%와 10.9%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많이 사는 대도시 위주로 광범위하게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6%로 대부분이었는데 30대가 48.2%로 절반이었고 20대도 25.4%나 차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삶을 전세 사기 일당들이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피해 주택들 대부분은 B아파트였는데 다세대 주택이 31.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9%, 다가구 주택 18% 순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중 14.5%였습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는 올 상반기에도 매월 1,500건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를 결정했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시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확산 이후 B아파트 전세 시장의 거래는 얼어붙었고 B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 범위가 공시가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된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을 모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없던 임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임대인들도 역전세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보험 한도 축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분양업자,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전세 사기 피해는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이 합의하지 못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제2경인선 신고로선 요구를 비롯해 철도 신설 민원이 잇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의 신시가지 옥길 범박지구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6년 첫 입주 이후 매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좀처럼 교통섬,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정아 기자가 민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출근길 인파에 합류해봤습니다. 부천 옥길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앞. 집을 나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간? 은박병도 그쪽에는 버스가 역곡으로 나가는 게 한 대밖에 없거든요. 거기 버스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걸어서. 출퇴근 시간 다 하면 4시간. 네. 여의도. 얼마나 걸리세요? 일찍 나오면 1시간 조금 안 걸리고 좀 출퇴근 시간 걸리면 1시간 20분 정도. 네.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불편하죠. 차 기다리고 하면 한 2시간. 아무래도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차 시간도 그렇고. 이야기를 길게 나눌 새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7시 45분쯤입니다. 부천 옥길동의 버스 정류장인데요. 제가 지금 1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재고 서울 강남역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끝. 도착한 버스에 올라탄 지 40여 분. 23개 정류장을 지나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도착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몰리는 인파를 뚫고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걷고 또 걸어 지하철역 플랫폼에 도착한 지 5분.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평일 오전 기준으로 부천 옥길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한 번의 환승을 거쳐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다행히 옥길동과 범박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 가운데 하나인 1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대체로 짧은 편이고 평일 기준 한 5분, 6분 그렇죠. 6분. 이렇게 빨리 배차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출퇴근 시간에서부터 좀 낮에는 몰리잖아요. 몰릴 때는 아파트 단지 저기 해갖고 내 구역이 벼랑간 사람 몰리면 사람들이 못 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막 들어가죠. 차를 들려달라고. 최소한의 환승 경로를 선택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기도민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7분. 부천 옥길과 범박동에서 출퇴근할 경우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최소 20분 이상 더 긴 겁니다. 광역교통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옥길동에서 강남을 가는 광역버스가 먼저 없고요. 이건 아직 전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빨리 마련해 달라. 제2경인선 이 역을 꼭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이쪽 옥길 주민들의 굉장히 큰 지금 수곤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인파를 제외하면 광역버스 수요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노선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광역 콜버스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옥길 범박 지역 2만 1000여 세대에 인구는 6만여 명. 사실상 자차나 소수 일반 버스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신규 철도망 구축을 희망하는 목소리는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8년 차에도 여전히 교통민원이 빗발치는 신도시 부천 옥길 지구의 해법은 결국 추가 교통망 확충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계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양 아라온 일대에서 워터 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축제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계양구는 주말까지 수만 명이 계양 아라온에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신난 표정의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다른 쪽에서는 보트를 탄 아이가 연신 페달을 돌리는가 하면 카약을 타고 노를 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계양 워터축제가 계양 아라온 황어장터 일대에서 26일 개막했습니다. 좋아요. 어떤 게 좋아해요? 덥지도 않아요. 엄청 빨랐어요. 저는 애기들 할머니인데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기대 이생으로 너무 좋고 계양구청에서 이렇게 멋있는 축제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이 길어지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한 개만 운영됐던 워터슬라이드가 3개로 늘었고 수심 0.8m의 액티비티 풀이 새로 생기는 등 수영장 규모가 확대돼 수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카약뿐이던 수상 레저 체험은 카누와 수상자전거, 빅섬이 추가됐고 각종 체험 부스 등 물놀이 외에도 즐길 거리가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계양구는 축제 기간 동안 이곳 계양 아라온에 약 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강풍으로 계양대교 펜스가 넘어지면서 계양역에서 계양 아라온까지의 도보 이동이 어려워지자 계양구는 방문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양구는 워터축제 외에도 전날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준공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린이들 위한 물놀이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수용답형 버스인 똑버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그동안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요가 높아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똑버스 운영이 활성화돼 부천 옥길 범박 지역의 광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광역버스인 똑버스의 경우 현행 광역교통법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도입과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같은 당 허성모 의원과 함께 한국GM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회이사들을 만나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는데요. 사회이사들로부터 한국GM의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과 향후 신차 배정 계획을 문의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GM 전기차 투자 유치를 위해 GM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시작으로 미국 GM 본사를 방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 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영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광주광역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속으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거나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은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행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2인 탑승 역시 불법입니다. 헬멧 착용과 교통신호 지키기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도 금지돼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타고 난 후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지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한 운행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 대표들과 지방정부 대표들이 함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인천형 출생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는데요.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인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소개하며 정부의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